네, 오늘은 7월 11일이네요. 네, 시작이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몇몇 피드백을 받았는데 리포트를 그냥 쭉쭉 읽는 게 좀 따라가기 어렵다, 힘들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그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고민을 조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리포트를 아무래도 녹화할 때 그냥 처음 볼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저도 막 읽다 보니까는 제대로 진짜 확실하게 못하고 읽는 경우가 좀 생기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막 따로 시간을 내서 막 뭐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전 이거 취미생활을 하는 거고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좀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럼 막 컨설팅 때처럼 막 화려하게 슬라이드를 만들 순 없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스토리라인 그리고 그냥 스크린샷 집어넣는 수준으로 간단하게만 해보자. 생각을 하고 지금 살짝 바꿨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시간이 좀 들어가죠. 왜냐면 리포트도 읽어야 되고 스크린샷을 넣고 그래도 한국말로 써야 되니까. 그러긴 한데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가고 타임 매니지먼트가 가능하겠다 싶으면 좀 이렇게 해보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번에 화이자를 올렸었는데 최근에 화이자가 이 백신 관련 발표를 했죠. 좀 결과도 괜찮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화이자를 기본적으로 한번 다시 보고 백신은 어떤 상황인지 보고 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슬라이드를 몇 개 만들어 봤고요. 화이자를 보면 주식이 정말 안 좋죠. 화이자 주식 가격은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코로나는 핑계입니다. 머크 아주 화이자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 중에 하나인데 머크랑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고 사실 뭐 로슈나 이런 회사랑 비교해보면 더 차이가 많이 나죠. 화이자 주식 가격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이 화이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 문제가 사실은 화이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파이프라인이라 함은 새로운 약, 이제 어떤 약을 개발하고 있느냐, 어떤 새로운 약이 시장에 나올 것이냐 이건데 뭐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화이자를 다니는 것도 있지만 아마 화이자 다니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대부분 이 얘기를 할 거예요. 화이자는 파이프라인이 없다. 지금 요 자료를 보면 이거 저번에도 제가 대충 그때 리포트 때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보면 그냥 확실해요. 화이자는 2026년부터 딱 보면 매출 다 날아가죠. 이게 화이자 특허 만료로 인한 매출이 감소하는 건데 2026년에만 4조 8천억 날아가죠. 여기 2조 8천억, 4조 8천억, 2조 6천억, 1조. 이거 대충 암산해도 17조죠. 그러니까 17조가 그냥 특허 만료로 2026년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화이자 전체 매출이 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 17조 날아가면 이건 끝나는 거죠. 특히나 이건 개발비가 다 없기 때문에 그냥 매출이 그냥 수익이 되는 건데 거의 17조 현금으로 보면 물론 뭐 디프리세이션이 있겠지만 17조가 없어진다는 건 이거 회사로서는 이건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타격이 너무 커요. 이 타격의 가장 큰 어떤 파이널 펀치는 이브란스 실패예요. 이거가 이제 저번 영상이었는데 요거 실패 발표하고 나서 주식 7% 빠졌죠, 하루에. 이브란스는 이게 유방암 항암약인데 이브란스가 화이자가 하고 있는 단일 약품으로 보면 가장 매출이 높은 약이에요. 이 약이 2026년, 27년, 28년 이렇게 3년 동안 미국,
유럽, 일본 이 세 나라에서 다 그 특허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려고 했냐면 이브란스2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매출도 더 늘리고 이 특허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실패한 거죠. 요게 지금 JP모건에다 가지고 온 차트인데 왜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전 예상치가 오른쪽이고 이거 실패한 이후에 예상치가 왼쪽인데 이브란스가 다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 다 성공할 줄 알았어서 예상치에 이브란스2를 사실상 가정을 했는데 그때 예상치가 10조였어요. 근데 실패하고 나니까 이 예상치를 6.8조로 떨어뜨렸죠. 그것도 25년까지인 거지. 26, 27, 28년 딱 되면 이 다 날아갑니다. 이거 특허. 그러니까 최대 매출을 만들고 있는 단일 약품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화이자 주식이 쉽게 올라가지 않고 정말 전망이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투자은행들이 봤을 때는 화이자가 지금 매력적이지 않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좀 이런 파이프라인 이슈와 이브란스 실패가 가장 큰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인가 아주 재밌는 뉴스가 나죠. 이게 7월 1일에 났던 것 같은데 화이자가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와 함께 파트너를 해가지고 코로나 이 백신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결과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게 완전 그 페이스 1 테스트는 아니고 소위 말하는 프릴리미너리 테스트라는 건데 그냥 1차 발표하기 전에 좀 적은 그 샘플이긴 하지만 거기서 딱 결과 나온 걸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이제 면역 반응이 난 건데 딱 봐도 10 마이크로그램을 넣은 사람 그 다음에 30 마이크로그램을 넣은 사람 이렇게 보면 30 마이크로그램 넣은 사람이 진짜 효과가 좋죠. 플라시보는 뭐 그냥 약 준다고 하고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거 준 그냥 가짜 약 준 건데 이건 뭐 거의 효과 없고 당연히 없어야 되고 10 마이크로그램 준 사람도 조금 효과가 있고 30 마이크로그램 준 사람은 정말 효과가 크죠. 그죠? 그리고 이게 그 시일도 꽤 갑니다. 보면 처음에 21일째 되고 28일, 35일 되면 꽤 그 오래 가죠. 효과가. 그러다 보니까 요 발표를 하고 나서 아마 그날 엄청 올랐을 거예요, 주식이. 제가 알기로. 그런데 더 좋았던 거는 이 부작용이 굉장히 마일드한 수준인 거예요. 백신은 치료약이랑 달라서 부작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치료약은 환자니까 그냥 이거는 우선 병을 치료를 해야 되니까 부작용이 조금 있더라도 치료에 대한 효과가 더 크면 좀 밀어붙여야 되지만 백신은 건강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아무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한테 주는 거다 보니까 부작용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있으면 안 돼요. 살짝 아주 가벼운 부작용이야 있겠지만 큰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약한 수준이라는 거죠. 보면 열, 파틱, 피로도, 두통 이런 거 보면 10 마이크로그램이나 30 마이크로그램 넣은 사람들 보면 그게 별로 없죠. 피로도 이걸 맞아도 안 맞아도 저 같은 사람들은 맨날 피곤한데 두통 약하죠. 이런 것들 다 마일드 조금 모더레이 수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부작용이 별로 없었다는 거. 요 결과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자, 그럼 요 약이 왜 이렇게 매력적인가? 이거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거의 얘기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요 화이자 백신의 장점은 Receptor Binding Domain이라는 거에 있대요. 저도 모릅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회사에서 하는 얘기로만 보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백신 캔디데이트가 4개예요. 후보군이. 그럼 뭐 하나는 뭐 unmodified RNA, 2개는 modified RNA, 나머지 하나는 self-amplifying RNA인가? 뭐 이런데 그 중에 요 2개가 RBD, Receptor Binding Domain이고 요 나머지 2개가 스파이크 프로틴이라는 거랍니다. 전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얘네들 말에 따르면, 그리고 리포트나 이런 말에 따르면 RBD는 스파이크 프로틴하고 비슷한 효능을 내는데 부작용은 적대요. 다시 얘기했지만 이건 백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정말 중요한데 부작용이 적은 거죠. 효과는 비슷한데 이 화이자의 가장 큰 경쟁 상대라고 하는 모더나, 요거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모더나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프로틴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RBD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화이자 백신의 장점이 확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요런 장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단점은 뭐냐? 느려요. 얘네들이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얘네들에 비해 지금 조금 그 진도가 느립니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딱 6개 회사인데 얘네들은 좀 다 느린 것 같고, 존슨앤존슨, 마크, 이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좀 바사튼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여튼 이건 좀 느리고, 원래 초반에 좀 많이 앞서 나간다고 본 회사가 이 아스트라제네카랑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하는 테스트죠. 요거 보면은 페이스 1 데이터가 7월 달에 이제 예상 익스펙트 나오는 거죠. 가장 앞서가는 모더나가 얘네들은 이미 데이터를 했고 7월 달에 얘네들은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퍼블리케이션, 결과가 나와야 해. 결과겠죠? 퍼블리케이션이 뭔가? 화이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프리리미너리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 1 데이터를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개 중에서 얘네가 제일 빠르고 모더나가, 아스트라제네카가 2번째고 화이자가 3번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느린 거야. 장점은 RBA고 단점은 느리고, 좀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화이자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은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고 왜 이런지도 잘 모르겠고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지만 화이자는 백신 생산을 바로 할 거랍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발표를 보니까 우선 위험군 지원자를 대상으로 백신량 생산에 돌입을 할 예정이래요. 요게 그래서 10월까지 수천만, tens of millions 도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말까지 이렇게 100 million을 생산 예정이고 2021년에 1.2 billion, 12억 개의 백신을 생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이게 FDA 승인을 안 받았는데 이게 FDI가 아니죠. 잘못 썼네. FDA. 이게 승인을 안 받고서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대요. 뭐 한다니까 하는 거지. 뭐 올해 대충 끝나면 뭐 지금 보면 뭐 페이스 2랑 페이스 3 자체를 그냥 7월 달에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엄청 진도가 빠르니까 뭐 한 2020년까지 뭐 생산하고 위험군 지원자하고 3만군 하면서 2021년에는 한 10여 개 생산해가지고 이제 딱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뭔가 이제 딱 상용화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수익성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죠.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정말 이게 수익성이 될 것이냐. 자기네들 말에 따르면 상당히 좋을 거래요. 진짜로. 대충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요건 모건 스탠리에서 갖고 온 건데 뭐 통화를 했나봐요. 화이자랑. 아니면 뭐 컨퍼런스 콜에서 받았을 수도 있고 가격을 이미 현재 가지고 있는 백신 프리베나라는 백신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받을 거래요. 그게 지금 200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모르는 거는 요 코로나 백신이 한 번 맞는 것보단 2번 맞아야 되는, 왜냐면 30 마이크로그램
이다 보니까 2번 맞아야 되나 봐요. 투도스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헷갈리는 거죠. 한 번에 200불인 거냐, 2번 다 합쳐서 200불인 거냐. 근데 화이자가 요즘에 다시 얘기했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다른 백신보다 좋고 효능도 좋고 부작용도 적고 좀 제대로만 딱 되면 한 번에 200불 받지 않겠어요? 그래도 다 맞지 않을까요? 저도 바로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매출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그냥 대충 계산해 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죠. 그리고 정말 잘 됐을 때를 가정하는 거지만, 그래, 2021년에 12억 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근데 한 번에 200불일지 2번에 200불일지 모르겠지만, 그래, 2번에 200불이라고 하면 하나에 100불, 한 번에 200불이라고 하면 하나에 200불 해서 돌려보니까 매출이 120조에서 240조가 나옵니다. 미친 거죠. 물론 파트너십이고 하니까 뭐 나누고 하겠지만 현재 화이자 매출이 50조인데 요걸로만 120조에서 240조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파트너십 이전으로 가정하면, 뭐 파트너십은 더 떼고 하겠지만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왜 목매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것만 되면 진짜 미친 듯이 돈 벌겠죠. 미친 듯이. 그리고 뭐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결과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이러니까 투자해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갖고 있어요. 저는 화이자를 갖고 있고, 저는 내가 얼마 갖고 있지? 한 7,000불 갖고 있나? 6,000불 갖고 있나? 하여튼 6, 700만원 갖고 있어요. 그러긴 한데 결코 뭐 화이자에 투자를 해야 된다, 화이자가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우리의 희망이죠. 희망사항.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 것도 희망사항이고, 백신이 화이자에서 나오면 더 좋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나 저 같은 입장에선. 그래서 이렇게 벌어준다면 뭐 지금 가격이 되시겠습니까? 두세 배 오르겠죠. 뭐 하여튼 네. 하여튼 화이자를 오늘 한번 대충 봤고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하니까 편한 건 있다. 편한 건. 딱 스토리라인이 있으니까 쭉쭉 그냥 요걸 읽으면서 하는 게 더 편한 것도 있긴 있네요. 근데 이게 만드는데도 한 1시간 걸렸거든요. 왜냐면 막 스크린샷 하다 보니까.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밤 11시고 내일 일요일이긴 하지만 네, 우선 이상입니다.